예, 오늘은 수학 공식 네 번째 시간, 점과 직선, 그리고 2차 곡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점과 직선은 그냥 공식만 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그리고 근데 이 과정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한번 보면 돼요. 참고서적이나 뭐 인터넷 검색하셔도 점과 직선 사이의 공식을 유도하는 그 과정은 있거든요. 그냥 한 번만 보세요. 한 번만. 한 번만 보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만 알면 된다. 요 결과값. 요것만 외우면 돼요. 그냥 이거는 그냥 이해보다는 그냥 공식을 외우세요. 사실 이해를 해봐야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생각도 안 납니다. 이거는. 예. 다른 공식, 예를 들면은 일반적인 공식 같은 경우는 그 유도하는 과정을 조금 알아야 되는 공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점과 직선 같은 경우는 이 유도하는 과정을 몰라도 됩니다. 예. 그냥 공식처럼 암기를 하는 게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 수학에는 몇 개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그거는 공식만 외워서 쓰는 거거든요. 그 정규분포 곡선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그걸 유도하는 과정 자체는 이제 배우지도 않고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유도하는 공식이 좀 복잡하긴 한데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결과값만 딱 외우세요. 여기 있는 거. 요것만 딱 암기를 하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직선 있죠. 요게 일반식이죠. 일반식. 표준식 같은 경우는 y 콜 ax 플러스 b, 이게 표준식이죠. 근데 보통은 이제 뭔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표준식을 쓰는데 이게 점과 직선이라든지 어떤 벡터 같은 데 들어가면 일반식을 많이 씁니다. 예, 요 두 가지를 수학에서는 많이 쓰죠. 일반식하고 표준식. 근데 점과 직선에서는 일반식으로 나타낸다는 거. 그런데 이게 점과 직선이지만은 3차원 벡터에서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벡터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점과 직선은 2차원 곡선 아닙니까? 벡터 같은 건 공간 동영이라고 3차원이거든요. 3차원에서는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 공식만 외우면은 점과 직선의 공식을 외우면은 점하고 평면하고의 이제 거리를 계산하는 공식도 그냥 외워지죠. 똑같아요. 여긴 D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L로 해갖고 그러니까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A제곱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AX1 플러스 B Y1 C Z1 플러스 D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공식이. 점과 직선 하나 외우면은 점과 평면의 거리를 그 계산하는 공식 똑같아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벡터로 증명하는데 이것도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이 공식은 그냥 외우면 됩니다. 요게 2차 평면에서 이제 이걸로 증명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3차원이죠. 공간도요. 요것만 외우면 그냥 게임은 끝납니다. 예. 유도하는 과정도 사실 한 번 보면 되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공식. 어쩔 수 없어요. 요거 두 개를 외워야죠. 근데 하나만 외우면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거나 2차 곡선이랑 3차 곡선. 그러니까 3차원에서 이게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보면은 그냥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 요 C 하나 더 들어가고 요 뭐 Z가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 예, 요거는 그냥 외우고 요거로 끝입니다. 예, 설명할 게 없어요. 다음에 이제 2차 곡선. 2차 곡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교에서 배우는 게 딱 네 가지밖에 없어요. 네 가지. 이 형태를 외우면 되는데 이게 일단 원이고 이건 이제 포물선, 이건 타원이죠. 요거는 이제 쌍곡선이라고 하죠. 요 네 가지 형태만 외우면 됩니다. 다른 거 뭐 이상한 거 할 필요 없고 요건 딱 시험에 나오는 건 딱 네 가지인데 일단 원이 가장 쉽죠. 원은 이제 그 2차 곡선이니까는 2차 방정식 아니겠습니까?
x, y. 보통은 이제 원점이라고 하면 x제곱, y제곱, r제곱 이런 식으로.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약간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x제곱, y제곱 이퀄 r제곱. 이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왜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타내는지는 x, y에다 숫자를 대입해 보면은 되게 간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x에다 r을 집어넣고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성립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가 r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 a로 돼 있는데 요 반지름의 길이가 그러니까는 r이 되는 거죠. 요게 r이죠. 예. 그러니까 그냥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왜 원의 방정식이냐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이게 원이라는 걸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냥. 예. 이게 숫자 대입해 보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r제곱 이런 형태가 원입니다. 그냥 형태를 외우시는 게 좋아요. 포물선 같은 경우는 y제곱 4px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뭐 2차 함수 많이 이거 뭐 이전에도 2차 함수 배울 텐데 y 이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이거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포물선이라 하지만은 이게 뭐 그냥 2차 함수 배웠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다만 좀 정의가 좀 다르죠. 일단 원에 대해서 설명하면 원의 방정식은 요거보다 이제 쉽게 설명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r제곱 요거죠. 여기 원의 일반적이죠. 요건 중심이 이제 0,0이고 중심이 a, b일 때는 요거고. 근데 요걸로 일단은 해석을 하는 게 좋아요. 예. x제곱 이퀄 y제곱 이퀄 r제곱 요 형태가 일반적이죠. 특히 r이 1일 때 요거.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형태는 무조건 원이라는 거 외우시면 됩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r제곱 이게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알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피타고라스 공식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뭐 비편제곱이하고 신기하게 원하고 피타고라스하고는 되게 관련이 많아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거를 뭐 굳이 한글로 풀었으면은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의 뭐 자취라고 해도 뭐 방정식이라고 해도 되고. 예. 그러니까 이 형태를 외우시면 됩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뭐 숫자로 나오면 무조건 원이다. 그리고 여기서 포물선이라는데 포물선은 이게 정의가 웃겨요. 그러니까 요런 예를 들면 요것도 2차 곡선이거든요. x제곱 이퀄 4py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2차 함수랑 똑같지 않습니까? 2차 함수가 그러니까 보통 y 이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보통 뭐 2차 함수는 뭐 이렇게 돼 있거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이렇게 접하거나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포물선인데 이것도 포물선이죠. 똑같은 포물선인데 조금 정의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물선은 그냥 그 2차 함수에 배우는 그거는 조금 달라요. 같은 포물선이긴 해요. 사실은 이 그림은 되게 잘 그려야 되는데 있으면 여기가 P라고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P가 있어요. 마이너스 P. 그러니까 P는 이미 점입니다. 뭐 1이라도 되고 2라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직선을 내리면은 요 점에서 직선에서 알겠죠? 요 초점에서 여기 요 거리하고 요 길이 요 점에서 여기 준 직선에 내린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이게 포물선의 정의예요. 이거 왜 안 되지? 좀 이해가 그림을 못 그려갖고 이해가 어렵었는데 이게 x, 이게 y, y가 되겠죠?
그러니까 포물선의 정의는 원래 이 포물선이 이 포물선인데 요 포물선에서 요 초점에서 요 포물선까지 길이, 요 길이하고 요 점에서 준직선에서 내린 길이, 요게 같다는 전제거든요. 요거하고 요거 같다는 전제거든요. 그런 함수예요. 예. 근데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조금 복잡해요. 근데 아마 뭐 참고서적에 보면은 잘 나왔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속성으로 공식만 외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y제곱 이퀄 4px, 이게 어떤 방정식이 되냐면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 그리고 p가 여기라고 그러면은 p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그리고 마이너스 p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p, 이거 플러스 p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다는 정의하에서 하는 거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원래는 같아야 됩니다. 여기. 그러니까 2차 곡선에서 말하는 거는 요 정의입니다. 요거. 사실은 공식보다는 이 정의가 더 중요해요. 이 포물선에서는. 요 정의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서 엉터리인데 원래는 이렇지는 않겠죠. 예. 원래는 좀 더 뭐 이렇게 그리는 게 맞겠죠. 그래야지 뭐 여기라고 여기라고 대충 같겠죠.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좀 폼을 넓게 그려야지 맞겠네요. 예. 요게 포물선의 정의입니다. 한 초점에서 요 일정한 거리 자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p인데 요 거리하고 요 길이도 같지요. 솔직히 말하면.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 점이든 이 점이든 이 점이든 계속 거리는 같습니다. 예.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조금 세심하게 이 정의를 아셔야 됩니다. 예. 여기서 정점은 이제 p라는 거, 그걸 아셔야죠. 정점 이퀄 p. 정직선은 마이너스 p에서 수직으로 세운 직선. 그러니까는 x 이퀄 마이너스 p가 되겠죠. 이게 정직선이 되겠죠. 정직선과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 이거를 포물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원보다는 포물선이 좀 더 어렵습니다. 개념상으로. 그리고 시험에도 시험은 비중은 비슷하겠네요. 원도 잘 나오지만 포물선도 잘 나와요. 시험에. 요거는 좀 아셔야 돼요. y제곱 4px. 그러니까 왜 4px인지는 그게 유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나와요. 4px로.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초점을 계산하는 게 잘 나오거든요. 시험에. 초점하고 정직선. 요 개념을 이용해서 뭐 문제 풀기 잘 나오기 때문에 요 포물선은 정의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 문제 풀기가 쉬워요. 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념이 간단해요. 되게 원이라는 건. 포물선이 좀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타원하고 쌍곡선인데, 이게 고등학교 때는 예를 들면은 원하고 포물선은, 저 때는 이게 고1 때 배웠거든요. 원하고 포물선은. 그리고 타원하고 쌍곡선을 고2 때 배웠는데, 요즘에는 교과 과정이 저 때랑 워낙 다르기 때문에, 예. 이게 한 레벨이 더 높아요. 원하고 포물선보다 타원하고 쌍곡선이. 요거는 아마 인문계 학생들도 원하고 포물선은 알아야 될 겁니다. 근데 타원하고 쌍곡선은 아마 자연계 학생들만 배울 겁니다. 근데 2차 곡선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4개를 다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비슷비슷하거든요. 사실은 요 개념을 알고 공식만 외우면 끝입니다. 예. 공식은 그냥 외우면 되는데 개념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죠. 원 같은 경우는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다는 이 개념을 아셔야 되고, 포물선 같은 경우는 정점하고 정직선하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체가 포물선이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물선은. 그 2차 함수 그것도 사실 포물선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타원하고 쌍곡선은
그 타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을 좀 찌그러뜨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타원은 뭐 이런 계란 같은 형태죠. 계란 같은 형태. 이렇게 있고, x, 이렇게 y. 뭔가 이쪽이 더 길죠. 이쪽은 좀 짧고. 예. 요런 형태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또 요런 형태도 있죠. 이렇게 세워진 거.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포물선도 이게 원 같은 경우는 형태가 오직 하나고, 포물선 같은 경우도 이게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뭐 이런 형태도 있겠죠. 이런 형태. 이렇게 쓴 형태. 그리고 여기서 일반식으로 말하는 건 이렇게 옆에 누인 형태. 두 가지 형태 있고, 타원도 똑같습니다. 쌍곡선도 똑같아요. 형태가 다 두 가지 있습니다. 원 빼고는. 쌍곡선도 이거는 이게 정의보다 이제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게 있고 또 요런 형태가 하나 있죠. 요게 이렇게 한 쌍이고 이렇게 한 쌍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요런 쌍곡선, 요런 쌍곡선. 뭐 가로 세로 그거죠. 예.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2차 곡선에서 원 빼고는 형태가 다 두 가지씩 있습니다. 타원도 마찬가지고 쌍곡선도 마찬가지고. 근데 시험에서는 쌍곡선은 잘 안 나와요. 이게 나는 이 2차 곡선이 복잡하다. 쌍곡선은 솔직히 조금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 내기도 어렵고 이게 어려워요. 예. 개념도 어렵고 시험 문제도 전 나오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쌍곡선은. 타원은 좀 나옵니다. 예. 타원은 원하고 뭐 일단 함수도 보면은 형태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요 위에 것만 보면 이게 원인데 여기 밑에 a제곱 b제곱 이렇게 됐고 타원이고 형태도 약간 이게 뭐랄까 달걀 형태로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라는 거. 예. 세로로 이렇게 찌그러질 수도 있고 가로로 찌그러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 개념은 간단합니다. 이거 타원도 두 정점. 그러니까 포물선 같은 경우는 초점이 하나인데 타원하고 쌍곡선은 초점이 두 개예요. 이렇게. 여기서 정점이라는 이게 사실 초점이에요. F가 포커스. 두 점으로부터 거리 합이 일정한 점이 자체가 그 타원입니다. 굳이 개념을 설명하면 요게 F라고 하면 요게 마이너스 F겠죠. 여기가 원점이고. 그럼 요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요런 형 함수가 되겠네요. 타원이라고 하면 이거 원점이고 F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수학으로 수식으로 증명을 하면은 요거거든요. 요 길이하고 요거를 만약에 A1이라고 하면 요걸 A2라고 합시다. 요 길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A1 플러스 A2가 똑같아요. 이렇게 원으로 삥 둘러갖고 초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C를 똑같은 길이 일정한 길이 C를 묶어갖고 F1하고 여기 F하고 마이너스 F에 고정한 다음에 이렇게 둘러보면 이런 타원 형태가 나와요. 예. 이게 정입니다. 그리고 쌍곡선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똑같아요. 초점인데 그러니까 타원은 합인데 두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건데 쌍곡선은 두 거리의 차가 일정한 겁니다. 차. 이건 쌍곡선은 근데 조금 어려워요. 개념이. 이렇게 했는데 원점이고 여기가 F고 여기가 마이너스 F라고 그러면은 요 길입니다. 요 길이에서 요걸 뺀 거 일정한 차가 일정한 겁니다. 계속. 예. 그게 기준이에요. 요게 이쪽으로 나타나지만 요게 반대로 이제 이렇게로도 나타나죠. 요것도 이제 가로가 있고 또 세로가 있고 이렇게 개념이. 뭐 복잡할 건 없어요, 사실은. 형태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쉽죠. 예.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이제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r제곱.
포물선 같은 경우는 그 2차 함수랑 비슷하면 됩니다. 2차 함수도 사실 포물선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초점에서 그 거리, 준선에서의 거리, 그걸 똑같은 그 자치죠. 집합이라고 해도 되고 자치라고 해도 되고 뭐 하여튼 이렇게 그 2차 함수 곡선처럼 나타납니다. 근데 기준인 그 정의가 조금 다르다는 거. 여기라고 직선에서 여기에 두 개 같다는 거. 근데 4px라는 거. 여기 4px는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냈을 때 그 4px로 나오거든요. 이게 좀 복잡해요. 저는 이게 수학 공식이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제 강의 방식은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 때 개념하고 공식 그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나오는지까지는 수식은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원 같은 경우는 찌그러져 있다는 거. 요거 쌍곡선은 요거 뭔가 되게 비슷해요. 타원이나 쌍곡선이나.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보다 B가 크면은 요런 거 옆으로 누인 계란. 근데 만약에 A보다 B가 클 수도 있죠. B라는 거는 여기 마이 밑에 값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세로로 이제 계란 형태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A보다 B가 크면 옆으로 누인 거고 A보다 B가 크면 이렇게 세로로 누인 그 계란 형태예요. 타원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수식은 이렇게 된다는 건데 중요한 건 사실 초점이 제일 중요해요. 시험 문제에서도 이 초점 갖고 이제 많이 내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C가 있는데 C가 사실은 초점이에요. 여기 표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갖고 초점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요게 나와요. 요게 나오면은 초점을 구하라고 하면은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C제곱이었고 요게 C가 초점이라는 거. 여기도 그 개념인데 여기도 초점을 아셔야 돼요. 근데 사실 쌍곡선은 나는 공부하기 귀찮다 그럼 쌍곡선은 시험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좀 건너뛰셔도 되긴 합니다. 여기서도 초점은 좀 반대예요. 여기서도 C제곱 이퀄 A제곱 이퀄 B제곱 요겁니다. 요게 초점입니다. 쌍곡선은.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부호가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플러스죠. 부호가. 그리고 뭔가 여기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고.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조금 정리를 하세요. 타원하고 쌍곡선은 그림상으로 완전 다른 그림인데 수식으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굳이 쌍곡선은 조금 안 하셔도 이제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된다는 거. 근데 타원은 좀 하셔야 돼요. 이과분들은. 인문계 학생들은 이제 원하고 포물선만 하면 되고. 개념은 대충 이렇죠. 뭔가 설명은 되게 복잡하게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요 그래프 4개를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직선 수식도 이렇게 된다는 거야. 포물선, 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형태를 외우셔야 된다는 거. 아무튼 요 3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원, 포물선, 타원. 근데 공식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개념이고 이거는 공식만 외우면 끝인데 이겁니다. 접점에서 그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원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r제곱이지 않습니까? 원 같은 경우는 여기가 x1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y는 y, y1 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요것만 그대로 넣으면 돼요.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x1, y에서 접점인 경우 이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여기 접선에서, 그러니까 접점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 요거거든요. 첫 번째 공식. 그러니까 비슷해요. 요것도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외우기가 되게 쉬워요. 형태가 똑같았고. 타원은 원래는 이거지 않습니까? 플러스 b제곱 1인데, 그러니까 x제곱 대신 이걸 넣으면 됩니까? x1, x. 쌍수선도 똑같죠. x제곱 대신 x1, x. 요 세 개는 외우기도 되게 쉬워요. 형태가 똑같았고. 그 함수 자체하고. 헷갈린 게 이제 포물선이죠. 포물선의 정의는 이거지 않습니까? y제곱 4px. 그러니까 이 표준식을 외워야 돼요. 네. 근데 요건데 y 대신 y1, y제곱 대신 y1, y 이렇게 들어가죠. 요건 똑같은데 요게 좀 틀리죠. 4p가 아니라 2p라는 거. 그리고 x 플러스 x1이라는 거. 요게 조금 헷갈리죠. 포물선이. 접점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요 공식은 외우긴 해야 돼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외우셔야 됩니다. 요 공식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진 경우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예를 들면 원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예, 뭐 접한다고 치면은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울기가 m인 경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옵니다. 포물선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당연한 게 포물선 이거 아닙니까? 근데 뭐 접하는 뭐 이게 하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이게 접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타원하고 쌍곡선은 또 두 개입니다. 예. 타원은 이건데 당연히 기울기가 있을 때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두 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쌍곡선도 똑같아요. 쌍곡선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울기가 m이라면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두 개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둘. 그러니까 기울기가 m일 때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여기는 이제 그 접점 위에서의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고 요거는 외부에서 m인 경우 이제 주어지는 게. 보면은 포물선은 하나라는 거. 그러니까 포물선이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형태가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y 콜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요거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은 그냥 외우는 게 맞는데 포물선이 조금 헷갈려요. 뭐 원 외우기 쉽죠? 형태가. 타원도 외우기가 똑같았습니다. 거의. 이거 원도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근데 여기서는 r이 없고 대신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요건 마이너스 b제곱. 요 공식은 그냥 외우는데 뭔가 대칭성이 있어갖고 쉬운데 이제 포물선이 조금 헷갈리죠. 그러니까 포물선이 뭔가 시험에 내기는 좀 좋습니다. 뭔가 아리까리하면서 공식도 외우기도 조금 헷갈리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y는 mx 플러스 n분의 p 요거 y절편 요거라는 거. 이게 재밌는 게 포물선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면 요런 형태도 있지만은 요런 형태도 있거든요. 이렇게 쓰는 경우. 그럴 때 이렇게 세워진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포물선이 y제곱 4px 이렇게 나오는데 x제곱 이퀄 4py도 있습니다. 예. 두 가지인데 이게 공식이 달라요. 요거는 뭐 똑같이 적으면은
x1 x 플러스 2p y 플러스 y1 뭐 이렇게 되겠죠? 대칭성이니까 이 공식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여기 저거는 안 돼. 요겁니다. 요거 공식이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x 제곱 이퀄 뭐 4py 이렇게 써 있을 때는 요게 기울기가 m일 때 접선의 방정식은 요거죠. 예. 요거하고 다르니까는 좀 분리해서 외워야 돼요. 보험선은. 요거는 옆으로 누워 있을 때 보험선은, 요거는 세워져 있을 때 y제곱 이퀄 4px 요럴 때는 공식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접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원이 어떤 형태인지, 포물선이 어떤 형태인지 정의를 아셔야 돼요. 원은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의 점들의 뭐 집합, 잡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포물선 같은 경우는 초점에서 일정한 거리가 그 점에서 준선에,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하니까 설명이 힘드네요. 포물선은. 네,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은 준선이 이거죠. 여기가 0이라 그러면 준선 p, 여기 p가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p죠. 그러니까 요게 수직을 생긴 준선이에요. 예. 그거는 초점에서 이렇게 먼저 여기하고 같다는 거거든요. 정의가 이게 계속 같아요. 여기하고 같고 여기를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서 이런 자체가 나오는 거죠. 요 기준을 외우는 게 중요해요. 범선. 뭔가 개념이 복잡해 보여도 공식 자체는 되게 쉽습니다. 처음에가 좀 어려우지 익숙해지면 되게 쉬운 거예요. 개념이. 근데 요게 포물선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포물선만 따로 외워야 되는 거. y 이퀄 mx 마이너스 pm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 요거는 x제곱 이퀄 py 요 곡선일 때는 요 공식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 요거는 x제곱 그러니까 y제곱 이퀄 4px일 때는 요거. 뭔가 공식을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해놔야지 외우는데 이게 난이도가, 근데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쌍곡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 나온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요건 조금 등한시해도 되는데, 타원은 좀 중요하고 원하고 포물선이 중요한데 포물선이 조금 헷갈리죠. 공식이. 개념도 조금 포물선은 이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가 F라고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F 아닙니까? 이렇게고 여기라고 여기라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 개념, 그 다음에 이렇게 수술 x에 대해서 이렇게 2차 곡선으로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공식이 이렇게 8개가 있다는 거. 정확히 말하면 10개죠. 요거를 별도로 또 외워야 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갈 때는 사실 다른 건 잘 기억을 못 하셔도 되는데, 정의, 원의 정의, 포물선의 정의, 타원의 정의, 쌍곡선의 정의, 요거하고 요런 기본적인 이런 거 수식, x에 대해서 뭐 2차 함수로 이렇게 표현되는 수식, 이거하고 이렇게 공식 8개, 총 10개죠. 요까지. 요거는 외우고 들어가셔야지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쌍곡선은 낼 수도 있는데 쌍곡선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